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임 시장의 낙마로 무려 15개월 동안 이어졌던 창원시의 권한대행 체제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새 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흰천이 거치고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기훈 창원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시정인수 절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남표 전 시장이 직을 상실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4개 분과 15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특별위원회와 전문가 30명이 포진한 자문위원회까지 더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업무를 인수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며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실국별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민선고기 시정의 뼈대를 잡을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와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15개월 동안의 시정 공백을 끝내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민선고기 창원시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부산시의회의 여야 구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늘리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전재수 시정과 부산시 의회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박근수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0대 부산시의회 정치 구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9대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없었지만 10대 의회는 11명으로 늘어납니다. 4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42석을 모두 차지하고 비례대표까지 45석이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시의회 당선인 현황을 보면 48명 가운데 민주당은 11명, 국민의힘은 37명으로 일당 독점 구조는 일정 부분 완화됐고 민주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3배 이상으로 많은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여기에 삼선 의원 2명과 재선 의원 15명 모두 국민의힘이고 지역 현안에 힘을 보탤 국회의원마저도 민주당 의원이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전재수 부산시정으로서는 시의회의 견제 속에 안정적인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잘 순기능적으로 작용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기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필요하거든요. 시정과 시의회와의 협치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부산시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과 국회의원 등 모든 선거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지지를 하지 않은 일명 교차 투표가 나타난 이번 지방선거. 전문가들은 딴지 걸기나 합리성이 없는 권력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부산시정과 시의회가 동반자로서 부산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민선고기 부산시정을 준비할 인수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대회 명칭은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로 정해졌으며 10일 공식 출범해 20일간 활동합니다. 이 기간 민선고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원장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신영란 한국해양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전체 인수위원 20명 중 40%가 20대에서 40대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7월 민선국이 출범을 앞두고 도정 운영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경남 대도약 준비팀을 구성합니다.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민선 8기 동안 도정 성과와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국이 도정 비전과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도정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경남 연구원, 연구진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9일부터 경남 연구원에서 민선국이 공약 검토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오는 12일 공식 출범하는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예산 낭비 없는 실속형 운영을 선언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최초 여성 군수가 된 우성빈 기장군수 단선인은 공식 취임 전 제공되는 전용 차량과 공무원 비서보좌를 사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예비비로 지원되는 인수위 예산에서 전시성과 낭비성 요소를 걷어낼 계획입니다. 특히 집무실 인테리어를 일절하지 않고 전임 군수가 쓰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한 단선인은 향후 공약에 따라 군수실을 1층 로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수위원장은 최태경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맡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건 선거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공보관실과 영상실 등 홍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현직 도청 공무원의 자택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도청 외 다른 장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 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5건의 흑색 선전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해당 의혹은 선거 기간 박 당선인 캠프에서 영상 제작을 맡았던 A씨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영상 제작과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유명현 상천군수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상천군 교회에 감사원금 20만 원을 기부하고 교회 주보에 이름이 게재됐다며 평소 다니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평소 다니는 종교시설의 통상적 범위의 헌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당은 유 당선인 역시 유사한 행태의 기부행위 정황이 확인돼 동일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북구 화명일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으며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오후 6시 15분에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를 찾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시장의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의 유치전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경북 경주시와 치열한 이파전을 벌이고 있는 부산 기장군은 단순한 발전소 유치를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MR 기장군 유치를 피켓을 든 주민들의 구호가 강당을 채웁니다. 기장군 일광읍 주민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ISMR 유치 결의대회 현장입니다. 지난달 기장군 191개 마을 이장단이 민간 주도 추진위를 발족한 데 이어 한수원의 부지 선정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뜻을 모으기 위해 결집한 겁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또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기장군에 유치해서 연관 산업 단지를 연계해서 핵심 거점을 만드는 게 기술이 좀 더 발전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우리 애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 지금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이 꼭 필요한 건데 우리 기장군이 꼭 5분에 예치를 하고 싶어서. 기장군이 SMR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기존의 원전 발전 도시에서 벗어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입니다. SMR 유치를 통해 단순한 전력 공급 기지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기장군은 SMR이 유치되면 건설 단계에서만 약 6조 원의 재정이 지역에 풀리고 80년 운영 기간 동안 대략 7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첨단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고 특구 지정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성 우려에 대해서도 배수진을 쳤습니다. 반세기 동안 운영되어 온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50분의 1 크기로 이제 줄인 소형 원전이라 보시면 되겠고, 표준 설계가 인가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더라도 건설 허가가 있고 사용장 검사가 있고 그리고 시운행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치를 과감하게 배제한다. 기장군이 내세우는 이점은 준비된 인프라입니다. 경쟁 도시인 경주는 부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 반면 기장은 고리원전 내 기존 유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추가 매입이나 주민 이주가 필요 없고 지진 발현지가 없어 집안 안정성도 탁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최종 관문은 주민 수용성 평가.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유치 도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원전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해온 기장군이 미래 원전 사업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8일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과 8일 실시한 조사에서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 개체수가 각각 밀리리터당 2,418개, 8,458개로 나타났습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당 1,000개를 2회 연속 초과한 것인데 부산시는 최근 높은 수온과 일조량 증가 등 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유해 남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열흘 늦은 것입니다. 경남 남해와 전북 서해 앞바다에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면서 해양수산부가 8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올해 경남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최대 2.8도 높아지면서 고성과 통영, 거제 일대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고밀도로 출현했습니다. 특히 고성에서는 헥타르당 평균 2만 900여 마리, 통영과 거제에서는 5,500여 마리의 해파리가 출현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어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해파리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는 현장 예찰과 초동 제거, 어업인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일 경남 고성군 마음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 예방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박 지사는 배수 펌프장 설치와 소하천, 배수로 정비 현황을 살피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 보완과 충분한 양생기간 확보 등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에도 기존 배수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민 불편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도내 재해 예방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진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 예정됐던 아시아드 주 경기장 임시구장 설계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북항 돔고장 건립을 공약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뜻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사직구장 재건축은 3년만 사용할 임시 야구장 건립에 최대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 방해와 안정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주먹구구식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3일부터 5월까지 공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기획수사해 위반 업체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운영이 4곳,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이 4곳 등이었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시작해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 5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김해 진영역과 양산 물금, 북정, 울산 KTX역을 잇는 총 연장 54.6km 구간에 정거장 5곳과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원 규모로 2024년 10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으며 예타 용역 결과는 당초 올 상반기에서 올해 연말로 6개월가량 연기됐습니다. 양산시는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명부를 비치했으며 확보된 서명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8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이들이 실험을 마치고 남은 가루 형태의 화학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정리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2사람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야간에 금은방에서 기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9일 오전 12시 2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3천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주변을 포위해 범행 약 12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훔친 기금속을 모두 회수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15회 2026 부산 생물 다양성 탐사대회가 지난달 말 금정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전문가와 시민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금정산 일대의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첫날에는 전문가들의 집중 조사가 이뤄졌으며 둘째 날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탐사 활동과 분류 군별 조사 현황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돼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